홍성윤을 흔들기 위해 준비된 듯한 요구는 단 하나였다. 한국 가수에게 일본어 노래를 부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해외 행사장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로 모이고 있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발음 하나가 틀려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감정 표현 하나가 어색해도 실력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홍성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손을 고쳐쥐고 첫 소절을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그를 시험하듯 바라보던 객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있었다. 누군가는 정말 일본어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얼굴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 주목받은 신인이 해외 행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홍성윤의 발음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호흡은 급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노래의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단순히 온 가사를 따라 부르는 느낌이 아니었다. 가사의 의미를 알고 그 장면을 자기 목소리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처럼 불렀다. 이 장면이 강렬했던 이유는 요구 자체가 쉬운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외 행사에서 갑자기 다른 언어의 노래를 부르는 일은 가수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한국어로도 무대는 늘 위험하다. 음정, 박자, 발성, 표정, 호흡, 객석 반응까지 모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낯선 언어가 들어오면 난도는 몇 배로 올라간다. 일본어 노래는 발음의 길이와 억양 모음 처리 감정의 절제가 중요하다. 한 글자만 어색해도 현지 관객은 바로 알아챈다. 그래서 이 요청은 실력 확인이면서 동시에 심리전이었다. 홍성윤이 더 놀라웠던 지점은 그 심리전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다.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목소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하지만 홍성윤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노래를 크게 과장하지 않았다. 일부러 강한 고음을 앞세워 분위기를 누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첫 소절을 낮게 잡고 말하듯이 시작했다. 관객이 조용해질 시간을 준 뒤 두 번째 소절에서 숨을 길게 밀어 넣었다. 그 순간 객석의 소음이 줄어들었다. 그가 왜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었는지는 그의 이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야금 병창을 기반으로 소리를 익힌 인물이다. 가야금 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기술이 아니다. 손으로는 현을 짚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며 몸 전체로 장단과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장르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해온 사람은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와도 호흡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 이력도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 대중음악 무대에서는 순간적인 스타성이 먼저 보일 때가 많지만 전통음악을 공부한 사람의 무대는 뿌리가 다르다. 소리를 밀어 올리는 방식, 긴 호흡을 버티는 방식, 한 글자를 끝까지 붙잡는 방식이 다르다. 홍성윤이 일본어 노래를 부를 때도 바로 그 기반이 드러났다. 그는 낯선 언어를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소리의 중심을 먼저 잡고 그 위에 발음을 올렸다. 특히 관객을 움직인 것은 고음이 아니라 감정의 정확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가수를 평가할 때 높은 음을 얼마나 잘 올리는지만 본다. 하지만 실제 무대에서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것은 고음보다 첫 호흡이고 기교보다 첫 감정이다. 홍성윤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목소리의 색을 낮게 깔았다. 그리고 가사가 지나갈 때마다 감정을 조금씩 넓혔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고, 듣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평가를 멈추고 노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변화는 무대 위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요구가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만약 홍성윤이 흔들렸다면 그 장면은 평범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한국 가수가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노래를 요구받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 요구를 피하지도 않았다. 노래로 정면에서 받아쳤다. 그래서 그 순간의 의미가 커졌다.
홍성윤이 가진 장점은 목소리의 대비다. 겉으로는 작고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소리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 대비가 관객에게 강한 충격을 준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단단한 성량, 맑은 음색 안에 숨어 있는 힘, 조용한 표정 뒤에 있는 집중력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신인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자기 이야기를 소리로 바꾸는 유형의 가수에 가깝다. 그가 대중에게 더 크게 알려진 계기 역시 이런 힘과 연결된다. TV조선 미스트롯 시리즈 무대에서 홍성유는 국악 기반의 발성과 트로트 감성을 함께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특히 이선희의 노래를 소화한 무대들은 그의 고음과 감정선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언급됐다. 단순히 예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곡 안에서 서사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노래를 요구받은 장면도 결국 같은 구조였다. 무대는 그를 시험했지만 그는 무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관객은 처음에는 발음을 확인하려고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듣게 된 것은 발음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외국어 노래를 잘한다는 말은 단순히 단어를 정확히 읽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노래 안의 감정이 관객에게 닿으면 무대는 살아난다. 그가 중간 부분에서 호흡을 크게 가져간 순간 객석의 반응은 더 분명해졌다. 앞줄에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뒤쪽의 웅성거림은 줄어들었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가장 선명하게 잡혔을 장면은 바로 그 침묵이었을 것이다. 공연장의 박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묵이다. 사람들은 지루해서도 조용해지고 압도당해서도 조용해진다. 이때의 침묵은 후자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시험하려던 공기가 노래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 반전은 완성됐다. 홍성유는 무리하게 소리를 질러 끝내지 않았다. 감정을 너무 많이 흘리지도 않았다. 끝까지 중심을 유지한 채 마지막 음을 정리했다. 그 뒤에 찾아온 짧은 정적이 중요했다. 관객이 바로 박수를 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운일 때가 많다. 몇 초 뒤 박수가 터졌다면 그 박수는 예의상 나온 박수가 아니라 방금 본 장면을 인정하는 반응이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진짜 실력은 편한 무대에서만 증명되지 않는다. 준비된 조명, 익숙한 언어, 우호적인 관객 앞에서는 많은 가수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장소, 낯선 언어 의심 섞인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홍성유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줬다. 누군가가 준비한 난처한 질문에 말로 답하지 않고 노래로 답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였다. 만약 그는 무대 뒤에서 불만을 드러냈거나 요구 자체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야기는 갈등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무대 밖으로 흘리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것이 프로의 방식이다. 관객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과다. 그리고 그날 홍성윤이 보여준 결과는 충분히 강했다. 홍성윤이 2002년생이라는 점도 이 장면을 더 인상적으로 만든다. 아직 젊은 가수에게 해외 행사장의 압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악에서 출발해 트로트 무대로 확장하고 다시 외국어 노래까지 요구받는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가야금 병창으로 다져진 호흡 전통음악에서 배운 소리의 중심 트로트 무대에서 익힌 감정 전달력이 그 순간 하나로 합쳐졌다. 이 장면은 홍성윤이라는 이름이 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스타를 볼 때 단순한 실력만 보지 않는다. 위기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예상 밖의 요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본다. 홍성윤은 그 무대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래가 끝났을 때 가장 강하게 남은 사람은 결국 그였다. 누군가는 이 일을 작은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다.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노래 한 곡을 부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대의 세계에서는 한 곡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한 소절이 사람들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한 번의 침착함이 가수의 등급을 바꾼다. 홍성윤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훈련이 만든 결과였다. 결국 그날의 주인공은 요구를 던진 사람이 아니었다. 분위기를 흔들려던 사람도 아니었다. 주인공은 그 요구를 받아들고 무대의 공기를 바꾼 홍성윤이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던진 한 곡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이다. 홍성유는 그 순간 자신이 왜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인지 보여줬다. 언어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관객의 시선이 차가워도 노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가수. 그것이 그 장면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행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 젊은 가수가 의심을 박수로 바꾼 순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정면 돌파였다. 흔히 이런 상황에서 가수는 웃음으로 넘기거나 짧게 한 소절만 부르거나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며 방어선을 만든다. 하지만 홍성유는 방어선을 길게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노래 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 선택이 중요했다. 변명을 먼저 내놓으면 관객은 실수를 기다린다. 그러나 노래를 먼저 내놓으면 관객은 판단하기 전에 듣게 된다. 홍성유는 바로 그 순서를 알고 있는 듯했다. 이런 장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발음이 아니라 박자다. 낯선 언어를 의식하는 순간 가수는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려다 리듬을 놓치기 쉽다. 반대로 리듬만 따라가면 발음이 흐려진다. 홍성유는 그 중간 지점을 잡았다. 글자를 과하게 세우지 않았고 그렇다고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노래가 가진 흐름을 먼저 살리고 그 흐름 안에서 발음을 정리했다. 그래서 관객은 어색함보다 안정감을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시선 처리였다. 무대가 불리할수록 가수는 객석을 피하고 싶어진다. 눈을 피하면 잠깐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관객에게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홍성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첫 소절에서는 한 지점을 조용히 바라보고 후반으로 갈수록 시선을 넓혀갔다. 이것은 무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자신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홍성윤의 국악 기반은 이런 순간에 더 빛났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의 훈련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훈련이 아니다. 긴 이야기 안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관객의 숨을 끌고 가며 한 대목의 힘을 어디에 둘지 계산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갑자기 솟구치는 힘보다 차곡차곡 쌓이는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목소리의 밀도가 높아졌다. 그 변화가 관객을 설득했다. 홍성윤이 대전 출신이라는 점도 그의 이미지와 맞물린다. 대전에서 국악을 배운 젊은 소리꾼이 서울의 음악 교육을 거쳐 방송 무대로 나오고 다시 해외 행사장까지 올라간 흐름은 한 사람의 성장 서사로 읽힌다. 2002년생이라는 나이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날 무대에서 보인 침착함은 단순히 어린 신인의 패기가 아니었다. 훈련된 사람이 자기 무기를 정확히 꺼내 쓰는 모습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감동담으로만 보면은 중요한 지점을 놓친다. 핵심은 누가 어떤 의도로 요구했느냐보다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로 되돌려 줬느냐에 있다. 홍성유는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불리함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무대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답했다. 노래는 변명보다 빠르고 실력은 논쟁보다 강하다.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원칙이었다. 특히 현장 관객의 반응은 음악이 언어의 벽을 어떻게 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어라는 형식이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곡이 진행될수록
관객이 붙잡은 것은 언어가 아니라 목소리의 진심이었다.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던 귀가 어느새 감정을 따라가게 됐다. 이것이 좋은 가수가 만드는 변화다. 관객이 평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청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홍성윤에게 이 무대가 중요했던 이유는 또 있다. 트로트 무대에서 주목받은 젊은 가수는 대중에게 쉽게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된다. 귀여운 신인 국악, 소녀, 작은 체구의 고음 가수 같은 수식어가 먼저 따라붙는다. 하지만 해외 행사에서의 이 장면은 그 수식어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귀여운 이미지로 상황을 넘긴 것이 아니라 실력과 집중력으로 공간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지보다 실력이 먼저 남는다. 마지막 박수가 터졌을 때 그 박수는 단지 노래 한 곡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요구를 견딘 태도, 낯선 언어를 노래로 끌어안은 기술 의심 섞인 시선을 설득한 힘에 대한 반응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관객의 마음이었다. 시작 전에는 홍성윤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가 질문이었다. 끝난 뒤에는 왜 이 가수를 더 일찍 주목하지 않았느냐가 질문이 됐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홍성윤의 이름 앞에 새로운 의미를 붙인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압박을 받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사람이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자기 색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던진 곤란한 요구를 자기 무대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날 해외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한 곡의 성공이 아니라 한 가수의 본질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홍성윤이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큰 무대는 언제나 예상 밖의 변수를 만든다. 음향이 흔들릴 수도 있고, 관객 반응이 차가울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은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홍성윤은 이미 그 중심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설명하는 장면이 된다. 결국 가장 극적인 반전은 이것이었다. 누군가는 일본어 노래라는 조건으로 홍성윤을 시험하려 했지만 그 조건은 오히려 홍성윤의 무기가 됐다. 누군가는 그가 당황하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당황 대신 침착함을 보여줬다. 누군가는 실수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실수 대신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그 여운은 객석의 박수로 돌아왔다. 무대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숨기지 못하고 준비된 사람은 감출 수 없다. 그날 홍성윤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국악에서 온 뿌리 트로트로 넓힌 감정 젊은 가수의 패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한 곡 안에 모두 들어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단순한 외국어 곡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가볍게 보던 시선이 어떻게 존중으로 바뀌었는지, 한 무대의 공기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진짜 가수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증명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기억한다. 홍성윤의 목소리가 마지막 음을 내려놓은 뒤 남은 것은 승부의 결과였다. 말로 다투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고, 상황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는 노래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외 행사장의 낯선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불편한 요구는 한 젊은 가수의 가장 강력한 증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